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앞에서 윤석열은 소급 퍼포먼스에 이어서 오늘은 짐승처럼 끌려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피의자가 체포에 불응할 경우 상당한 범위에서 필요한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오늘도 고의적 저항과 억지로 법을 조롱했습니다. 법의 엄정함이 무너지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망신주기라고요? 무법천지라고요? 망신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무법의 시작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이었습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특검은 오직 국민만 믿고 윤석열을 체포해 조사하십시오. 8월 7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 정치 시계 깐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으신 분들이 안녕치 못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요. 네. 오전 내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을까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게 무법입니다. 이게 버티고 옷을 벗거나 뭐 울부짖거나 자해 우려를 한다, 뭐 이런 협박 비슷한 걸 하면서 공권력 집행을 대놓고 무시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무법이고요. 법무부라는 곳은 교정시설, 서울구치소 이런 것들 다 법무부 산하기관인데 법무부라는 것은 법을 바로 세우라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일이죠 지금. 일단은 김건희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저희가 JTBC 단독 보도로 방송 중에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르면 오늘 이제 구속영장 청구될 것으로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100페이지 분량에 가까운 굉장히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제 조사는 짧게 끝났어요. 그걸로 봐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죠. 그렇죠. 한치의 빈틈없는 어제 예상이었고요. 저도 어제 그 방송 봤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게 맥을 짚고 가고 있다는 걸 뭐 그리고 방금 아주 짧게 압축을 잘해 주시네요. 현장 기자들처럼. 대부분은 부인하거나 모르거나 아마 부인으로 일관했을 겁니다. 조사 시간 길지 않았고, 특검에서도 김건희 씨의 답변이나 진술에 대해서 크게 의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파악이 되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아마 제 추측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영장 치고 집행되고 난다면 확인이 되겠죠. 다만 본인을 현장에 불러서 환문 조사라고 하죠. 불러서 직접 대면하고 조사하는, 일단은 그 자체 집행하는 것은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절차니까. 지금 윤석열 씨는 그것 안 하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고요. 영장 저는 글쎄요, 이런 거 함부로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 조금 좀 섣부른 감도 없지 않긴 합니다만,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영장 발부가 되리라고, 그래서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어제 특검이 부른 거에 김건희 씨가 그동안 받고 있고 받아야 할 조사의 한 반 정도나 했을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그의 범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시청자분들도 명확히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근차근 가고 있다. 다만 윤석열 씨의 저런 버팅김, 무법하는 것이 본질을 바꾸는 건 결코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조금 전 이제 전해온 속보에 따르면 법원이 이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심사를 12일 화요일이죠. 오전 10시 10분에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구속영장 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가 일단 어제
그 소환 조사에는 총 한 4개에서 5개 정도 혐의에 대해서 물어본 걸로 보이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대 석사 과정에서 예, 중이라서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뭐 이렇게 거부를 부인을 했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공천 개입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했듯이 연장선상에서 아무 힘도 없는데 명태균이 계속 전화해서 대통령실 통해서 이제 정리를 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본인은 모르거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앞에서 모든 걸 정직하게 털어놓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3년여 시간 동안 김건희 씨가 해온 온갖 것들을 우리가 보도되거나 녹취된 것들만으로도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저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듯이 대놓고 저급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또 한 번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서울대 석사 과정하고 도이치모터스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어이가 없네. 예, 사실 그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해서 주문을 넣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낮 12시에 우리가 몇 개 칠 테니까 뭐 몇 개 봐도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의 부부가 둘 다 구속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써내려가는 대한민국 첫 번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형사처리에서 가족을 동시에 처벌하는 일은 극히 어쩌다 불가피할 때 빼고는 그렇게 안 합니다. 부부간, 부자간, 형제간 한 사람만 처벌을 해요. 그 나머지 사람의 생계 이런 문제도 있고 같은 일로 가족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는 그런 뭐랄까 그런 관행 또는 최소한의 인간의 얼굴을 한 법의 동정이나 법의 눈물을 떨궈줄 만한 게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왜 그러는지는 굳이 설명 안 드리겠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혐의 그리고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다 한 사람 이미 발부가 돼 있는 것이고 윤석열은 그 부인 김건희 씨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보고 뭐 동시에 구속되는 매우 드문 사례이겠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됐는가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까지였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이 일단 실패로 돌아갔죠. 그 과정을 좀 이제 평론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8월 1일 구속영장 발부된 이래 오늘까지 총 2번의 체포 시도가 있었고 2번 다 무력하게 됐는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첫 그 내의로 뭐 이렇게 누워 있었다 이런 거고 오늘은 이제 자해 이대로 두고 물리력을 써서 연행을 할 것 같으면 자해를 할 것 같아서 너무 큰 소동이 빚어질지 모르니 특검 측에서 아마 마지막 순간에 자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구치소에서 수용자, 재소자에게 손을 원칙적으로 대면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뭐 구타, 감금, 폭행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곳에도 당연히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데 교도관들이 손을 댈 수 있는 때가 법으로도 허용돼 난동 우려나 자해 우려가 있을 때는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손을 댑니다. 이를테면 강제적 물리력을 사용한다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제가 그 속보를 들으면서 피고인 윤석열이 체포영장에 불응하기 위해서 자해를 할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제를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건 일종의 오늘처럼 그리고 며칠 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만 체포영장을 순수하게 집행하는 건 교도관들입니다.
교도관이 특검의 지휘를 받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나와서 뭐 필요한 장구를 채우고 호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을 해야 할 교도관, 수용소,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건 아닌가. 그리고 끝까지 차마 다그치지 않은 특검의 심정적 어려움이나 불가피성은 참 억지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거는 한 개인의 버팅기기나 말도 안 되는 버티기로 인해서 국법 집행이 일단 무력화됐다. 이게 팩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천연덕스럽게 끈덕지게 끝까지 마치 무슨, 저는 지금 윤석열 피고가 제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뭐 체온과 뭐 당뇨 등등 때문에 옷을 벗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뭐 변호인들의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게 의학적으로 얼마나 맞는지를 우리가 따지기에 앞서서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 정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응이나 소통은 이미 불가능한 것 아닌가. 피고인 윤석열의 상태가 예. 심리 상태건 뭐 사고의 작동 방식이건. 그래서 체포영장이 2번에 걸쳐서 무력화되는 과정을 길게 설명하자면 앞으로도 더 필요한 얘기들을 해야 되겠지만, 짧게 말하자면 전혀 무망한 짓을 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서 빚어진 뭐 넌센스 같은 일이다. 근데 이것은 저는 또 영장을 발부받아서 또 한 번 시도하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이대로 바로 직기소하는 것도 저는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 1년의 2번 동안 영장이 집행되지 못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완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 부상이 우려될 정도로. 예. 의자에서 떨어져서 뭐 의자 다리에 허리를 부딪혔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그쪽 변호사 측에서 흘리는데, 예.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면 저항을 한 건데요.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해야 됩니다. 예.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직무 규정에.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래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오늘 아침에 특별히 서울구치소 측에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교도관들은 충분한 협조를 하라라고 했잖아요. 예. 그 협조가 아니고 일을 제대로 쓰여진 대로 직무 규정대로 잘 하라, 그 얘기인데, 이것은 강제적 물리력이 아니고, 강제적 물리력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영장이 뭐예요? 한문으로 명령할 영자 문서장이잖아요. 명령하는 문서예요. 그걸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불응하는 게 잘못된 거고, 그게 무법이고 불법인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영장을 쓰여진 대로 집행하는 게 왜 강제적 물리력입니까? 그건 그냥 하게 되어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교도관들은 손이나 완력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상대가 물리력으로 저항할 때는 그보다 더 큰 물리력으로 그걸 제압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정당국 공무원들입니다. 저는 이게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윤석열 피고는 뭐 별별 수단을 다 사용해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도 아마 질렀을 것 같고, 온갖 협박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자해를 하겠다거나 그런 말도 충분히 내뱉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몸부림치고 막 뿌리치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저항이라고 할까요? 예. 아무튼 그랬겠죠. 보나마나 대충 그려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차마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거나 못한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말하자면 이것은 공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공무 집행을 명백히 방해한 공집방 범죄입니다. 이거 범죄, 추가 범죄예요. 네. 댓글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화가 난 모습으로 질문을 하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거 진짜 제가 이제 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집행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 진짜
일어나서 뉴스부터 보면서 너무 지금도 사실은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이 법이 이렇게 법치주의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가? 저 사람이 27년간 검사였다느니 뭐 검찰총장을 지냈다느니 법에 관한 한 뭐 빠꼬미처럼 다 한다. 이제 네. 그런 얘기 이제 하면 안 돼요. 네. 윤석열은 지금 그걸 대놓고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것이거나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되는 비정상인 상태의 사람이에요. 비정상의 상태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지. 항상 여기에 페어하게 자 이 테이블에 올라와서 차분히 얘기합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많은 아무튼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 꼭 네. 깐깐 뉴스가 있네요. 깐깐하게. 이게 일부에서는 네.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진술 거부를 할 텐데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체포를 굳이 해서 강제 구인을 할 필요가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소환에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고 그럼 그 다음 수순은 법대로 체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재발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체포영장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특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특검도 네.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한 가지 특검은 인기에 영합하거나 검찰처럼 우리 조직을 우리가 지켜야 돼.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하이키로 이렇게 세게 반응하면 국민들 여론이 어떨까? 차라리 이때는 로우키, 낮게 가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평소에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특검은. 예. 특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것들만 확실히 해내고 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고우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검찰과. 그런데 수사의 실효 차원에서는 끌어다 놔도 특별히 뭐가 있는 건 없겠다. 절차적 정당성이나 그걸 갖추는 점은 있겠지만 그다음에 특검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아서 윤석열의 구인 조사실에 데려다 놓는 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겼을 경우 향후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할 겁니다. 글쎄요, 한번 보지요만은 제 생각에는 추가 영장 발부 신청 안 하고 집행 없이 바로 기소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문제는 윤석열 내란 특검이 아니고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한 거였거든요. 사실 내란 특검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도 윤석열 데리고 와서 조사할 일이 천지 삐까리입니다. 그렇죠, 삐까리죠. 다 세 특검 모두 다 이 사람 필참면 보고 조사를 돌려가면서 조곤조곤 다 받아야 되는데 다 받아야 됩니다. 윤석열은 계속 이런 식으로 불응을 할 거예요. 해보는 그리고 이 2번 동안의 영장 무력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나처럼 버팅기면 되는구나. 잠시 미친놈 소리 듣고 쪽팔려도 어쩔 수 없.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뭐 굳이 계속 할 필요가 있나 싶고 김건희 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기소하는 데 필요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윤석열의 환문 신문이 얼마나 필수적인지까지를 저는 특검의 전체 수사 그림을 확실히는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특검이라면 시간을 여기에 그렇게 허비하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